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초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한국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통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의 실전 배치 단계까지 도달해 더 이상 핵실험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시점에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며 2017년 초반에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 행태를 구사하며 재차 핵 보유국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최근 보도를 거론하며 북한은 오바마에 비하면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할 인사들을 임명하고 이들과 대북 정책을 검토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급하게 북한 문제를 취급하진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미-북 간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장은 2017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대화 국면보다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북한은 당분간 한국의 국가 리더십 위기 국면이라는 국내 정치적 현실을 이용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남 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유도하고자 전면 대결 선포, 핵 억제력 강화, 도발 위협 등 초강경 표현으로 대남 위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실장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해외 자본의 대북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 악화와 주민생활 불편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안보리 제재에서 예외가 인정된 생계용, 민수용 광물 수출을 제외하더라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군부 관리 아래 있다며 군부의 수입원 축소는 북한 권력 구도에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초래하고 다른 권력 기관과의 갈등으로 예기치 못한 무력 동원이나 무력 시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최순실 사태에 의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앞으로 북한이 난수 방송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대 랑코프 교수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 난수방송만큼 비밀 지령을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 많지 않다면서 난수방송 자체는 남북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수단보다는 실제 첩보활동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최순실 사태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통상적인 상황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남한이 지금처럼 정치적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난수방송을 통한 지령도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은닉한 북한 간첩들은 청와대와 여야의 움직임, 군대 분위기 등 비공개 비밀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서 현재 북한 지도부는 집권 여당이 무너지고 가능하면 대통령 퇴진과 조기에 선거를 치르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령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실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탈북자에 대한 압력이나 테러 행위는 남한의 내부 단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평양방송을 통해 자정께 김일성, 김정일 찬양가를 내보낸 뒤 난수를 읽어 난파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난수 방송을 중단했다가 16년 만인 올해 이를 재개해 지난 20일까지 총 14차례에 달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체제 선전 등을 위해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이 20여 개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북한 매체 동영상의 경우 대부분 조회수가 50여 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선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선전용 인터넷 매체인 조선의 오늘 등을 비롯해 현재 운영되는 북한의 SNS 계정 24개 중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쿠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전했습니다. 매체별로는 조선의 오늘이 8개로 가장 많았고 우리민족끼리 7개, 메아리 4개, 우리민족 강당 3개 등 순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북한 매체들은 SNS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령 트위터는 단문 형태의 글로, 유튜브와 유쿠는 북한이 제작한 동영상, 인스타그램이나 플리커는 북한 매체의 보도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방송은 2000년대 후반부터 SNS가 급성장하자 북한도 SNS 활용 빈도를 높이고 있다며 2010년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 우리민족끼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2014년 이후 가입한 계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를 운영하는 마틴 윌리엄스는 일반 웹사이트와 달리 SNS 계정은 게시물을 일일이 차단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 정부의 검열을 피하려고 SNS를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운영하는 SNS의 홍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9일 게시된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게시물은 다른 사용자의 리트윗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유튜브에 올라온 북한 매체 동영상도 대부분 조회수가 5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극동연구소 한반도센터 수석연구원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북한의 과격한 선전 문구와 방식이 1950년대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해외 수용자들에겐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전혀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국제 캐톨릭 기구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더욱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 직속 기구인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가 발표한 2016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2년마다 세계 196개국의 종교자유 상황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선 북한의 종교 실태를 4개의 챕터에 걸쳐 다루면서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한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여서 정확한 정보를 받긴 어렵지만 지난 2년간 캐나다와 한국의 여러 기독교인이 체포돼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VOA는 또 북중 국경 지역에서 20년간 북한 지하 교회를 지원하던 한국계 중국인 한충렬 목사가 북한에 의해 살해된 것 등을 비롯해 북한의 종교 탄압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2016 북한 종교자유백서 공동저자인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만 1247건의 북한 종교박해 사건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소장은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11,730명 중 99.6%가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2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한 인권 문제 ICC 회부를 비롯해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다양한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과 국제인권단체인 ICNK, 제프리 나이스 재단, 독일의 지오다노 브루노 재단의 공동 주최로 ICC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주제로 한 북한 인권 토론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북한 주석궁 만수무강 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탈북민 김영수 씨가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듣다가 적발돼 고문을 당한 자신의 경험과 71세 된 모친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땅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뒤 고문을 받아 숨진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행위는 ICC 로마 규정에서 정한 고문과 강제 실종 등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이런 범죄 행위가 몇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보위부를 중심으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한 ICC 관계자 및 각국 대표부의 외교관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ICC 회부를 촉구했습니다.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지난달에 발행한 보고서 거대한 노예 노동국가 북한에 근거해 북한의 노동착취기구인 돌격대가 현대식 노예제도라며 이러한 북한의 강제노동 메커니즘은 UN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국장은 최근 유럽 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문제의 핵심이 바로 돌격대와 같은 북한의 노동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인 데이비드 호크 미국 인권위원회 위원은 북한 당국이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은 12군데 약 20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탈북자 증언과 위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반인도 범죄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인권 유린이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크 위원은 2014-15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내달 유엔 총회 의결을 앞둔 점을 언급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더욱 강력한 유엔 제재에 합의했다고 유엔 안보리 한 외교관이 23일 밝혔습니다. 북한의 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둬 북한의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엔 제재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한 외교관은 중국과 미국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가 이를 방해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번 조건에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번 결의 초안은 지난 3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허점을 틀어막은 매우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 수출 제한 이외에 북한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관리들과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돼 이들의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라이크로포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제 안보리가 북한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조치를 내릴 때가 됐다며 추가 조치가 다음 주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번 새로운 대북 제재를 마련하는데 거의 3개월 동안을 협상했습니다. 이번 유엔 제재가 채택되면 지난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이후 6번째가 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수용소에서는 시설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2일 북한의 15호 요덕관리소와 25호 청진관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입수한 위성 사진을 이용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두 관리소가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5호 청진관리소의 경우 지난 8월 위성 사진에서 경비 초소가 6개 신설돼 41개에서 47개로 늘었고 3개의 도로가 광산 지역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소 내 화장터로 알려진 시설의 지붕이 개량됐다며 이 모든 것들은
25호 청진관리소가 여전히 수감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5호 요덕관리소에선 2014년 12월부터 지난 8월 사이 관리소 전역에서 농업 활동이 두드러진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 건물과 경비 초소, 울타리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15호 관리소가 여전히 구금시설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압박과 사회 통제를 위한 대규모 기관시설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미카 파푸르 분석관은 두 관리소의 위성사진들은 북한의 관리소들이 구금과 강제노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앞선 조사 결과들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엔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6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오후 평화롭던 서해 북단의 작은 섬 연평도는 느닷없이 북한이 발사한 170여 발의 포탄으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었습니다. 혼비백산한 주민들은 대피소로 내달렸고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정권의 호전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핵무기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북한은 언제라도 제2, 제3의 연평도 도발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처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